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야 자기계발 고인물들이라면 뭐 투자를 해야 하고 복리에 레버리지 뭐 이런 말이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돈 아껴야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대부분 돈을 아껴야 한다. 이건 다 압니다. 그런데 아낀다고 아끼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돈이 안 모여. 어디서 돈이 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돈 모으는지만 알았으면 내가 진작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투자도 하고 다 했겠죠. 근데 잘 안 모인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야, 돈 안 아껴도 돼. 많이 벌면 장땡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돈을 아끼는 방법을 모르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투자로 부자가 될 거라 해도 시드머니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죠. 사업으로 큰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을 유지하는 능력, 즉 유지하려면 내가 번 돈에 대비해서는 아끼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자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돈 모으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모은다고 모으는데 돈이 하나도 안 모여서 고민인 사람들을 위한 책을 참고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정체성입니다. 돈을 모은다는 것도 습관의 일종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겠죠. 습관에 관련된 가장 좋은 책, 제가 추천해드리는 가장 좋은 책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이 책에서는 습관이란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과 중심의 습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세워야 한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100만 원, 1000만 원 모으자. 이건 우리의 단기 목표죠.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겠다. 절약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 목표와 목적을 구분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를 모을 거야 라는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돈 모으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요. 5kg만 빼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5kg 빼기 위해 하는 운동은 뭐가 되냐면요. 살 빼기 위해서. 살 빠질 때까지만 하는 일시적인 행동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운동선수 혹은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아예 정체성을 정하면 어떨까요? 일시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상수가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매일 하는 게 뭐 이상해요? 아니요. 당연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운동 못하는 게 더 찝찝합니다. 그래서 즉 다이어트, 감량이라는 일시적인 목표가 아닌 정체성을 바꾸는 게 운동을 더 오래 잘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돈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 모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의 어떤 목표가 되면요. 이거 다 모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은 이거 모은 거 다 쓸 거예요? 쓰려고 모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1000만 원 목표 세우고 그 다음엔 1억 세우고 그럴 건가요? 물론 그것도 괜찮죠. 그런데 그 다음 목표를 세우면 이 100만 원까지 가는 목표 자체도 야 100만 원만 모으자 100만 원만 모으자 하면서 참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100만 원 딱 도달하는 순간 어때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애당초 이런 금액적인 목표가 아니라 나는 절약하는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만들면 어떨까요? 목표에 전전긍긍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면은 돈도 절약하면서 그냥 내 정체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쉽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바꾸는 방법을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변화는 다음에 간단한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한다. 둘째, 작은 성공들로 스스로에게 증명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한다. 우리 지금 돈 모으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절약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작은 성공을 쌓는다는 겁니다. 작은 성공이 뭘까요? 스타벅스 갈 거 이디야 가고, 치킨 시켜 먹을 거 참고 그냥 밥을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이런 큰 돈을 절약하진 못했지만 내가 오늘이라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절약을 쌓다 보면 어떻게 돼요? 100원, 1000원, 10,000원이라도 아껴보는 경험이 쌓이면서 맞아, 나는 이렇게 절약하는 사람이야. 나는 절약하면서 기쁨을 느껴. 이런 경험이 누적이 되면서 정체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바꾸는 게 돈 모으는데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단순히 특정 액수를 모으겠다가 아니라 절약하는 사람, 부자가 되겠다. 이거를 정하는 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돈을 모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점은 늘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지 어떤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데 있으면 안 된다. 돈을 모으기 위한 두 번째 비밀, 바로 분명하게 만들어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돈을 아끼자, 절약하자, 좋은 말이죠. 그런데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아낀다는 말에 정의가 없어요. 아낀다는 말이 뭐 10% 아낀다는 건지 50% 아낀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어떤 경우에는 아끼고 어떤 경우에는 아끼지 않는다는 건지, 그냥 싹 다 아끼라는 건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아끼는 것만이, 즉 분야에 상관없이 아끼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 거기에 뭐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정도 아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저 정도 아껴야 되고, 이 기준이 다 달라요. 분명하지 않아요. 거기에 또 분명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아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끼지 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내가 카드를 긁고 현금을 내고, 이거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절약이라는 행위를 실천하기가 좀 편한데, 보험료처럼 자동이체 되는 건 어떤가요? 내가 돈을 쓰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도 못해요. 다시 말해서 분명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절약을 잘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껴라 라고 크게만 던질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행동 지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책에서는 그 행동 지침을 어떻게 표현하라고 하냐? 바로 실행 의도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실행 의도 문장이 무슨 뜻이냐? X라는 상황이 생기면 나는 Y라는 행동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절약을 위한 실행 의도 문장은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커피가 마시고 싶은 상황이 생기면 카누를 먹겠다. 스타벅스 안 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A라는 상황이 있으면 나는 B를 하겠다가 명확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냥 분명하니까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지침이 명확해야 인간은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기 마련이니까요. 쿠팡에서 결제를 누르기 전에 월간 예산을 확인하겠다. 옷 사기 전에 옷장에 비슷한 옷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절약이라는, 아낀다라는 추상적인 단어들을요, 구체적인 상황과 행동이 적혀있는 조건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막연한 목표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행동을 쓰라는 거예요. 새해 다이어트 하겠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가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고, 월요일 저녁엔 이것을 할 거고, 내가 많이 과식한 날에는 이렇게 할 거고 라는 조건문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조건문을 세운다고 무조건 해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명확하게 눈에 보이거나 명확하게 인지되면 해요. 근데 명확하지 않고 뭔가 두루뭉술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면, 즉 명확하게 뭘 해야 한다는 게 머리에 서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절약하는데 써먹을 수 있는, 절약이라는 행동을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습관 점수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하루에 얼마 이상 절약하면 몇 점, 얼마 넘어가면 몇 점, 혹은 몇 점 감점, 이런 식으로 점수표를 세워서 매월, 매주 자기를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뭐예요? 비전보드라는 거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비전보드가 뭐냐면은 그냥 뭐 A4 용지든 아니면 핸드폰 배경화면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는 것, 혹은 절약 체크리스트, 다 책에서 소개하는 습관 형성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점수화하고 비전보드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절약을 체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은 전부 내가 실천해야 할 절약이라는 행동들이 분명해집니다. 기억하세요. 인간은 분명해야 합니다. 막연하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절약을 위한 세 번째 방법, 바로 싼 집에 살아라.
비싼 집 살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을 모으는 비결 중 하나는 자신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의 집에 사는 것이다. 적정 가격의 집은 월 주거 비용이 가계 총 소득의 28% 이하인 집이었다. 뭐라고요? 월 주거 비용이 소득의 28%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을 버는 집이다 라고 하면은 28 곱하기 3 하면 얼마죠? 88만 원, 뭐 대략 뭐 90만 원까지 여유 있게 봐주더라도 이 정도 밑에 주거비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월세든 대출 이자 포함해서 아니든 뭐가 됐건 주거 비용이 소득의 28% 언더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그래. 내가 만약에 집을 대출받아서 샀다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원리금이 88 나가면 된다는 거야? 이거보다 적게 나가면 된다는 거야? 네. 야, 아니 근데 이거 돈 좀 더 나가더라도 비싼 집,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더 집값이 상승할 좋은 집을 사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실거주는 부채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실거주는 부채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 즉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들은요. 자신의 집, 주거하고 있는 집이 가장 큰 자산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어때요? 우와 우리 부자 됐다 라고 착각해요. 뭐라고요? 착각한다고요. 그게 왜 착각이냐? 내 집만 가격이 올랐다. 그럼 인정. 근데 내 집만 가격이 올라요? 아니에요. 적어도 내 동네는 다 같이 오르고요. 내 동네보다 더 좋은 동네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마포에 아파트가 있어요. 마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 그래서 막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아파트도 다 올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 팔고 뭐 무위 도식하면서 나는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돼. 오른 돈 가지고 여유롭게 살 거야. 이거면 모를까? 그거 팔고 어딘가 만약에 또 가야 돼. 그러면은 마포가 2억이 올랐다 쳐요. 그럼 강남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강남은 더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실거주하는 집 가격이 올라가도 다른 집이 더 올랐으면 이거는 자산이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손해만 안 본 셈입니다. 그런데 내 소득의 28% 이상 더 많은 돈을 집 하나에 몰빵을 해놨다. 그런데 그 집 가격이 올라도 사실 이득 보는 게 아닌데 떨어져 버린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즉 실거주, 여러분이 엉덩이에 깔고 있는 그 집은 여러분의 자산,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부채라는 겁니다. 물론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단 나아요. 그렇지만 그 집에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럼 28% 언더로 주거비를 유지한 다음에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자? 투자를 해야겠죠. 진짜 자산을 사야겠죠. 실거주 집은 내가 팔면 어차피 다른 집을 사야 되는데 다른 자산 주식, 내가 주식 팔았다 해서 다른 주식 무조건 사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산 주식이 올랐다고 다른 것도 무조건 올라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전반적으로 같이 가는 흐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주거비를 낮춰라. 실거주는 부채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는 주거비를 낮추고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그를 위해선 싼 집에 살아야 한다. 싼 집에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모방 소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 인간은 돈을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에서는 실제로 백만장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부를 과시하지 않는 허영심 넘치는 이웃이 있는 동네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처럼 사업으로 막 대박난 부자들 말고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흔히라기보다는 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한 10억 이상의 부자들, 그 정도 부자들은 허영심 많은 동네에 살지 않아서 부자가 됐다. 여러분,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학부모인데 여러분 주변 학부모들이 다 애를 영어 유치원 보내요. 그럼 나는 안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 같으면은 그래, 안 보낼 수 있지. 여러분, 옆에 현실로 일어나면 그거 진짜 버티기 힘듭니다. 내 친구들은 전부 다 제네시스 혹은 벤츠를 타. 근데 나는 소나타 끌고 그냥 모임 갈 거야. 이거 웬만한 멘탈로는 쉽지 않습니다. 가끔 보는 친구들이면 상관이 없지만 맨날 본다 그러면은 사람이 자격지심이 들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걸 이겨낼 수도 있지만 애당초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으면, 즉 다시 말해서 내 소비를 유혹하는 거리가 아예 없으면 돈을 쓸 생각도 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 지출 수준이 높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싼 동네에 살아라 라는 겁니다. 오늘은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주 작은 습관의 힘과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첫째, 정체성을 바꿔라. 특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습관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먼저 정하고 그 다음
작은 성공, 커피 한 잔 덜 먹어보고 적금 한번 부어보고 이런 작은 성공이 누적될 때 인간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두 번째, 분명하게 만들어라. 인간은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다시 말해서 그냥 막연하게 아껴라 라고만 한다고 아끼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행동 지침이 있어야, 혹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평가 지표가 있어야지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싼 집에 살아라. 소득에서 주거비의 비율을 낮춰서 자산을 취득하는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소비 수준이 높지 않은 곳에 살아야 역시나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 내용을 참고해서 많은 돈 모으시고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